안녕하세요. 오늘은 책의 주제 3장 첫 번째,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이라는 주제로 약에 대한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책에 보시면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고대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음식물을 당신의 의사 또는 약으로 삼으십시오. 음식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고치지 못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환자 자신이 갖는 자연 치유력 뿐입니다. 라고 히포크라테스가 한 명언이 있는데요. 이 한 문장으로 3장 1절의 모든 주제를 대표할 수 있는 문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은 정상의 기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그것을 항상성이라고 하죠. 또한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될 수가 있는데요. 약을 먹게 되면 몸이 정상의 기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연 치유력의 기능을 중지시켜 버리게 됩니다. 처음에 감기가 걸리면 맑은 콧물이 나잖아요. 열감도 있고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이렇게 콧물이 나다가 한참 심할 때는 줄줄줄 흐르다가 감기가 끝나갈 때쯤 되면 콧물이 조금 끈적끈적해지면서 누런 콧물로 변하게 되는데, 누런 콧물로 변하게 됐을 때 병원을 가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그 누런 콧물이 염증이라고 생각을 해서 감기가 심해졌기 때문에 항생제를 처방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누런 콧물은 감기가 심할 때 맑은 콧물이 줄줄줄 흐르다가 점점 몸이 회복이 되면서 콧물이 진해지고 그러면서 좀 누런 콧물이 됐다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게 정상적인 과정이거든요. 그 누런 콧물이 난다고 항생제를 처방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가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네에서 똑같은 소아과 병원이 있는데 저 병원을 가면 감기가 낫질 않아서 이쪽 병원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는데, 약을 세게 쓰거나 항생제를 쓰거나 하는 의사가 잘 보는 의사로 소문이 나고 오히려 병원의 인기도 많은 것이 우리나라 병원의 현실입니다. 감기 같은 질환이 생겼을 때 약을 먹고 항생제를 먹고 낫는 것보다 자연적으로 낫게 되면 다음번에는 더 잘 안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걸려도 심하지 않게 쉽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으로 인위적으로 회복을 시켰다가 다음에 다시 감기가 걸리게 됐을 때는 자꾸 반복해서 감기가 심하게 걸리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예전에 OECD에서 항생제 처방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1등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뒤로 최대한 항생제를 쓰지 않도록 보험공단에서 권고하기도 했지만 크게 개선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완정하는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감기가 자주 걸리잖아요. 완정을 할 때도 감기가 걸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바로 병원을 가서 약을 처방을 받고 항생제를 먹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약을 먹인다고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할 권리도 없지만 너무 안타깝죠. 일단 완정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아토피도 호전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건강해지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대한 몸의 치유력을 높여주려고 관리하는 방법인데, 감기가 좀 걸렸다고 콧물이 난다고 항생제까지 먹여버리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때 굉장히 난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연 치유력의 힘을 키우려면 그냥 버티면서 힘들게 이겨내라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감기든 질병이든 열이든 자연적인 방법으로 내가 회복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약을 먹은 것만큼 빠르게 회복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점점 세질 수 있기 때문에 완전 관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평상시에도 가능하면 자연적인 방법으로 감기는 지나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다가 너무 감기가 심해진다라고 하면 약을 먹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감기가 걸리면 병원에서 체크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병원도 안 가시면 안 되고요.
병원을 가셔서 아이가 혹시 중이염은 없는지, 아이들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귀가 아픈지를 알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귀도 들여다봐야 하고, 또 폐소리도 들어봐야 하고, 코에 염증이 심하지 않는지도 봐야 하고, 열이 나는지도 봐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병원 체크는 꼭 하셔야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먼저 노력을 해보고 안 되는 경우에는 약을 먹이면서 좀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나다라던가 뉴질랜드라던가 또 미국이라던가 이런 해외의 나라들은 감기 정도는 집에서 푹 쉬고 물 많이 마시고 쉬어라 라고 하고 돌려보낸다고 하죠. 해열제 정도는 처방을 해주거나 그것 또한 잘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기는 웬만큼 심하지 않으면 병원을 가지 않고 자연적으로 회복을 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기능식품이나 천연감기약 같은 것들이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아무리 약한 약이어도 약은 약입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 천식이나 비염 같은 것들이 심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 또는 항알러지 약을 1년이나 2년 정도 먹어도 된다라고 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항알러지 약들이 분명히 먹으면 도움은 되는데요. 그래도 약은 약입니다. 약으로 되어서 나올 때까지는 FDA 승인을 거쳐서 약으로 승인을 받게 되는데 그 승인을 받는 기준이 치사량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양을 섭취를 하게 되면 죽을 수 있는 치사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적정한 양을 정하게 되는데 그 치사량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과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약이라 하더라도 어느 누군가에게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다량을 섭취하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생제 같은 경우는 세균이나 염증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긴 하지만 우리 장의 유익균도 죽게 됩니다. 항생제로 유익균이 죽게 되면 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항생제로 인해서 다양한 균종을 잃게 됐을 때 다시 새로운 균종을 얻거나 유익균이 많아지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생제를 무조건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약도 무조건 배제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다른 자연치유법들을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이 양방의 치료 방법을 배제하면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위태할 정도로 그냥 힘든 상황을 생으로 버텨내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연적인 방법으로 관리를 하는데 쉽게 회복되지가 않고 너무 힘들어진다라고 하면 약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약이 좋지 않다고 피하다가 진짜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병원을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싫어하고 또 의사 선생님들도 자연치유나 대체의학을 더 인정하지 않고 혐오까지 하게 된다거나 자연치유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게 보는 시선들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죠. 피부에 농가진이 왔을 때 농가진도 자연적인 방법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지만 너무 심해서 퍼진다 싶고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싶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관리를 해주는 게 빠르게 회복이 될 수가 있는 방법이고요. 대신 농가진이 왔을 때는 절대로 혼자 관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거나 관리 조언을 듣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을 강조드리고요. 문제는 심하더라도 항생제로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는데 스테로이드까지 처방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폐렴이나 또 기관지염이나 입원을 하게 되면 항생제는 기본으로 맞지만 스테로이드 주사라던가 스테로이드 흡입제라던가 약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입원해서 치료에 있는 동안에는 폐렴도 빨리 낫지만 피부도 깨끗해서 퇴원을 하게 되는데요. 퇴원을 하고 이것이 일시적인 질환이었다면 나은 이후에 다시 심해지지 않는데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원인이 있는 만성 질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 기운이 다 되고 나면
다시 피부가 심해진다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보다는 음식으로 내 몸이 건강해지도록 도와줘야 하고, 음식으로 채워줄 수 없다면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몸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챙겨서 드시는 것이 아토피를 이겨내는 현명한 방법이고요. 오늘은 잘 쓰면 약, 쓰면 독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렸고요. 약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 예전하고 달리 요즘 엄마들은 최대한 아이들을 약을 먹이지 않고 키웠다. 특히 아토피가 있는 엄마들이 우리 아이는 감기도 자연스럽게 낫게 하고 한방이나 자연적인 방법으로 관리를 했고 입원했거나 항생제를 먹었거나 한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계세요. 예전과 달리 인식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4년간 이렇게 외쳤을 때 돌고 돌아서 다시 이 자리로 사람들에게서 들려오는 그 반응들이 신기하기도 하고요. 나름 자연치유에 대한 설명이나 강의를 할 때도 충분히 이해도가 예전보다 높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훨씬 수월해진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우리 몸의 자연치유력 또는 항상성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워나갈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죠. 빨리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